자, 이제부터는 편집글을 이제 차근차근 읽어가겠습니다. 뭐 한 번에 한 3명, 4명, 3개, 3편, 4편씩 읽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될란가 모르겠어요. 길이가 다 달라요. 이 편집글의 길이가 똑같지 않아요. 네. 이제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증시랑 천유가 대에게 질문한 편지. 이걸 보겠습니다. 증시랑 천유라는 건, 증시랑이라는 거는 성이 증시고 시랑은 그 관직 이름일 거예요. 그리고 천유가 아마 이름일 거예요. 증시랑, 예. 천유가 대에게 질문한 편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테 질문을 했어요. 제가 장사에 있을 때 원어노사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에서 스님에 대하여 늙은 나이에 만났는데 터득한 것이 매우 기특하다고 찬탄했습니다. 그 원호 극근선사하고 이 사람이 원래 인연이 있었던 사람인 거지. 예? 그 말을 거듭 생각하였는데 벌써 8년이 됐습니다. 8년 전에 그 얘기를 들었단 얘기네. 그동안 친히 스님의 가르침을 듣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하였습니다. 그저 오직 간절히 경모해 왔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발심하여 선지식을 찾아다니며 이 일을 추구하였습니다. 이 일이 뭐예요? 이 일을 추구했다고. 이 일을 추구했다는 거는 이 깨달음을 추구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깨달음을 이미 갖춘 사람은 그러면 이 청정한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일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20세가 넘어서 결혼하고 공무로 바빠서 공부가 순일하지 못하여 그럭저럭 세월을 보내다가 지금처럼 나이를 먹게 됐습니다. 아직도 불법에 대하여 들은 바가 없는 것이 항상 부끄럽고 한탄스럽습니다. 그러나 뜻을 세워 발언한 것은 실로 어설픈 직연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깨닫지 못하면 그만이지만 깨닫게 되면 반드시 고인이 친히 깨달은 경지에 곧장 도달해야만 비로소 크게 쉬는 경지가 될 것입니다. 그죠? 깨닫지 못하면 못 깨달은 거지만 그래도 이왕 깨달으려면 그 과거에 깨달았던 분들이 깨달은 그 자리에 가고 싶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이왕 깨달을 거면 그 대휴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크게 쉬고 크게 쉬는 자리예요. 대휴, 대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대휴헐. 크게 쉬는 그 경지가 있다. 그러니까 그 대휴헐처가 어디예요? 청정한 자리예요. 청정한 자리. 원불교 일원상 자리예요. 예, 그 경지가 될 것입니다. 이 마음은 비록 일찍이 한 생각도 물러난 적은 없지만 제 공부가 끝내 순일하지 못한 줄 자각하고 있습니다. 뜻과 원력은 크지만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공부하고 싶은데 그 생계에 매여서 못 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게 또 핑계가 되기도 하고. 네. 근데 그때 당시에도 똑같았던 거예요. 그때는 사실은 지금보다 핑계가 더 좋지. 왜냐면 무슨 교통이 있어요. 전화가 있어요. 그게 훨씬 없는 시대 아니에요. 기껏해야 편지 쓰는 거고. 편지도 하루 만에 가요, 그게? 예? 근데 지금 공부를 못 한다는 거리, 일하니까 공부 못 한다. 이거는 자기 마음. 근데 만약에 지금 증시랑 같은 사람이 지금 있다 그러면 이런 핑계 안 대고 고민했겠지. 이 정도로 구법의 마음이 간절한데 어떻게든지 못 구했겠어요? 지금 같은 시대 같으면. 그때는 좀 어려웠나 보지. 핑계일지도 모르고. 지난번에 원어 노사에게 간절히 청하였을 때 노사께서는 법어 6단을 보여주셨습니다. 원어 극근. 근데 그 법어 6단이라는 게 어떤 이야기인지 제가 찾아봤는데 못 찾겠어요. 다른 책에도 그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없어요. 모른다고 나와요. 근데 그 6단 중에 이제 2개가 나오죠. 처음에는 곧장 이 일을 제시하였고, 이때 이 일을 제시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바로 그 자리를 바로 가르쳐줬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여섯 단계로 6번에 걸쳐서 나에게 법을 설해 주셨는데 처음에 4번은 곧바로 그 자리를 가리켰다고요. 그게 곧바로 어떤 식으로 가리켰는지 알 수는 없어요. 깨달음이 뭡니까? 그러니까 정실랑 예, 그 자리야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지. 아니면 깨달음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소리를 빡 질렀을지도 모르고 손가락을 들었을지도 모르고 그렇지 뭘 했을지는 몰라. 그런데 하여튼 직접적으로 이 자리를 바로 가르쳐 줬어. 4번은. 2번은 뭐냐, 이후에 운문 문헌의 수미상과 조주종심의 방아착이라는 2가지 공안의 인연을 언급하였습니다. 이 2가지를 연마해 보라고. 처음에는 바로 그 자리를 알려줬다가 이제 안 되니까 이제 화두를 2개를 준 거야. 연마해 보라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2가지가 하나는 수미산이고 조주의 방아착이잖아요. 운문의 수미산은 뭐냐면은 운문의 수미산은 잠깐만 그런 게 여기에 바로바로 써 있어야 되는데 운문의 수미산 여기 있다. 자, 조주 스님한테 묻기를 아니다. 이거는 방아착에 대한 거예요. 방아착. 조주 스님의 방아착. 조주 스님에게 묻기를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한 물건도 안 가져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방아착 내려놔라 이렇게 말해요. 내려놔라 방아착. 엄양존자가 묻기를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무엇을 내려놓는단 말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조주스님이 대답하기를 그 다음에 착득거 가져가라. 그러면 가져가라 이렇게 말해요. 이제 그것이 방아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내려놔라. 그러면 근데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조주 스님 조주한테 와가지고 한 물건도 안 가지고 왔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방아착 내려놔라 이래요. 한 물건도 안 가져왔습니다. 한 그걸 가져왔잖아요 지금. 진짜 아무것도 안 가져온 게 아니고 한 물건도 안 가지고 왔을 때는 어떡합니까? 그 질문을 가지고 왔잖아 지금. 의문을 가지고 왔잖아. 그 방아착 내려놔라 그런 거예요. 그게 내려놔라. 아니 한 물건도 안 가져왔는데 그러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이 지금 다 머리 이제 짱돌 굴리고 있는 거잖아. 이 수준이 낮은 사람인 거지. 수준이 낮은 거예요. 지금 머리를 너무 굴리고 있는 거야. 한 물건도 안 가져왔는데 그럼 어떻게 가져갑니까? 모르는 사람들일 때는 상당히 그럴싸할지 몰라도 이제 이 정도 공부한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유치한 수준이지. 그래서 이제 한 물건도 안 가져왔는데 어떻게 내려갑니까? 그럼 도로 가져가라. 왜 그랬을까? 아니 네가 안 내려놓겠다면 가져가야지. 어떡하겠어요. 그게 마치 대종사님 그거 똑같아요.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무언가를 악한 걸 했는데 무언가를 주는데 내가 안 받으면 그 사람 가져가지 않겠니? 약간 이런 느낌 비슷한 거지. 네가 그 질문을 갖다가 내려놓지 못겠다면 가지고 가라 그거. 방아착 그런 뜻이에요. 방아착. 그래서 그 방아착, 조주의 방아착이라는 공안을 이제 알려줬던 거고. 그래서 방아착. 그 방아착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연마해야 되냐면은 간화선의 방식으로 따지면은 그 스토리 있잖아요. 그 스토리에서 이거잖아요.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을 때는 어떡합니까? 방아착. 이렇게 내려놔야 돼요. 바로 청정해요. 방아착 하면서 바로 청정해야 돼. 방아착. 이제 이게 화두예요. 화두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드는 거는. 그지? 방아착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방아착. 바로 청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신 거죠? 되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운문의 수미산, 운문 스님의 수미산에 대해서 말하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을 때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허물이 된다고 하고 분별이 허물이 되니까 그러면 생각을 안 하면 뭡니까?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을 안 하면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수미산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르는 사람은 수미산만큼 허물이 많아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 그런 말 아니에요. 그거 수미산 하면서 딱 끊는 거예요, 그냥. 수미산에는 어떤 뜻도 없어. 무슨 말인지 그 말 이해되시죠? 예. 수미산에는 아무런 뜻이 없어요. 근데 수미산만큼 많아.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생 코미디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두 화두를, 그 원어 극근선사가 정실왕한테 알려줬던 거예요. 예, 이야기가 됐으니까 수미산, 방아착 이해가 됐죠. 예, 별거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누군가가 와가지고 깨달음이 도대체 깨달음이 뭐예요? 그러면 수미산 그래요, 그냥. 깨달음이 뭐예요? 그러면 수미산. 예, 좀 마음을 텅 비우면 어떻게 돼요? 수미산. 예, 또 죽으면 어디로 가요? 수미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써먹어요. 수미산. 그러면 이제 죽으면 어디로 가요? 수미산. 아, 수미산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수미산. 아, 깨달으면 수미산으로 태어난다는 얘기인가? 수미산만큼 지혜를 많이 얻는다는 얘기인가? 이제 이렇게 엉뚱하겠지, 이제. 한 생각도 하지 않으면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벌써 그 질문이 망상이야. 수미산. 그건 방아차하고 똑같은 말이야. 내려놔, 이거하고. 또는, 악! 소리를 지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또는 싸대기를 한 대 빡! 올려 붙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수미산! 이거하고. 방아착! 이거하고. 예.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뭐, 가재 내려놓을 게 없는데, 어떡합니까? 들고 가. 그러면 내려놓지 못할 거면 들고 가. 이거 써먹어요, 여러분. 힘든 사람 만났어요. 그래서, 나 괴로워 죽겠어요. 방아착. 내려놔. 이거 어떻게 내려놔요? 들고 가, 그럼. 재밌어요. 재밌죠? 네. 자, 그걸 언급하였어요. 이 두 가지 공안의 인연을 언급하였습니다. 둔한근기의 사람에게 항상 화두를 성성하게 들어라. 그러니까 방아착 할 때 청정해야 돼요. 수미산 할 때 청정해야 된다고. 그게 성성하게 화두를 드는 거예요. 수미산, 방아착 하는 이 가운데 성성하잖아요. 그죠? 오랫동안 계속하면 반드시 들어갈 곳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노파심절이 이와 같습니다만 제가 아둔하여 꽉 막힌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노파심이 뭐예요? 걱정하는 마음. 걱정돼가지고 자꾸 못 알아먹을까봐 말을 자꾸 더 붙이는 거예요. 그게 노파심이에요. 선거에서는 노파심을 긍정적인 말로 쓰이지는 않아요. 자비의 말로 쓰이기도 하지만 노파심이라는 건 쓸데없는 말을 붙이는 걸 노파심이라고 하기도 해요. 잔소리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잔소리. 못 알아들을까 싶어 걱정돼가지고. 자, 지금은 다행히 속가의 번거로운 인연을 모두 마치고 퇴임했나 봐. 퇴임한 거야. 우리 따지면 쫓겨났든지. 다른 일이 없이 한가롭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에 스스로 채찍질하여 초심을 성취하고자 하는데 초심이 뭐였어요? 깨달음 얻는 거지.
그걸 다시 성취하려고 이제 마음 먹은 거예요. 일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서야. 다만 아직도 친히 스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때 원호 스님이 그렇게 알려줬는데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못하고 이제서. 그래서 안타깝다. 일생의 잘못을 이미 낱낱이 말씀드렸으니 반드시 제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부디 자세하게 가르쳐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어떻게 공부해야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곧장 본지풍광에 개합하겠습니까? 본지풍광은 청정한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본 자리. 그걸 본지풍광이라 그래요. 이러한 저의 이야기도 허물이 적지 않겠지만 다만 정성을 바칠 뿐입니다. 제 허물을 스스로 감추고 피하기 어려운 것이 참으로 가련합니다. 이에 지극한 마음으로 묻습니다. 나를 깨달음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지극한 마음이지. 내가 이제 퇴임해가지고 이제서야 이제 깨달음을 처음에 초심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깨달음을 구하려고 하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내가 진짜 이렇게 간절하니 나에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그거 얼마나 훌륭해요? 웬만한 그 수도행보다 더 나아. 웬만한 수도행보다 훨씬 나아. 자, 이게 증시랑 천유가 대게 질문한 편지입니다. 우리 그 첫 번째 편지를 한번 읽어봤습니다.